101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불변의 법칙. 저작 모건 하우절. 출판일 2024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를 알자. 책 소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신작.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출간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며 아마존 독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번 책은 돈과 투자 영역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 다루어 한층 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건 하우절은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1000년 후에도 유효할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반복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와 일화들을 들려준다. 워런 버핏의 스니커즈, 빌 게이츠의 숨겨진 불안, 유발 하라리가 받은 뜻밖의 비난, 게임스탑 사태에 보이지 않는 변수, 벌지 전투의 최후, 마술사 후디니의 죽음 등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마치 다큐소설처럼 펼쳐진다. 흥미로운 일화 속의 인간사를 꿰뚫는 통찰과 삶의 교훈을 구슬처럼 꿰어내어 역시 모건 하우절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스콧 갤러웨이, 라이온 홀리데이는 물론 국내 유수의 리더들 또한 먼저 읽고 대단한 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저자 소개. 저작 모건 하우절. 경영 컬럼니스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불변의 법칙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모건 하우절은 이번 책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 불변의 법칙이 담긴 23개 이야기를 전한다. 돈과 투자의 영역은 물론 그 너머 인생과 성공, 인간의 욕망과 행동 편향을 두루 다루어 보다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함축해내어 최고의 스토리텔러라는 찬사를 받았다.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과 뉴욕타임스 시드니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불변의 법칙은 돈과 심리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 책은 인간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한마디.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 같냐고요? 당신의 질문을 잘못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994년 베이조스는 종이책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를 처음 만들었고 아마존이라는 사명을 붙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런 광고를 내걸었다. 수많은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1995년 그가 내건 광고를 보라. 2024년 오늘날 아마존의 경영 철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고 수십 년 동안 이를 자신의 사업에서 지켜낸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 아마존을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모건 하우절이 10년 역사 공부 끝에 깨달은 것. 인간의 머리는 1920년이나 2000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모건 하우절 또한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지점에 주목했다. 그는 불변의 법칙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0여 년 전 나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예측 자료를 덜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정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다. 그는 인간의 머리는 1920년이나 2000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앞으로의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서인 줄 알고 봤다가 인생을 배웠다.
1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1000년 후에도 그러할 불변의 법칙 23가지. 모건 하우절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불변의 법칙에서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그러할 불변의 법칙을 23가지로 정리했다.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반복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와 일화들을 특유의 스토리텔링력으로 재미있게 들려준다. 워런 버핏의 스니커즈, 빌 게이츠의 숨겨진 불안, 유발 하라리가 뜻밖의 비난을 받은 이유, 하워드 슐츠의 후에 게임스탑 사태에 보이지 않는 변수, 벌지 전투의 최후, 마술사 후디니의 죽음 등등. 매 챕터마다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마치 다큐소설인 듯 펼쳐진다. 이러한 흥미로운 일화 속의 인간사를 꿰뚫는 통찰과 삶의 교훈을 구슬처럼 꿰어냈다. 1% 리스크의 거대한 영향, 기대치와 현실의 지렛대, 확률과 확실성의 비밀, 불완전함의 유용성, 통계보다 강력한 스토리의 힘, 1초의 실수가 100년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과정 등등 에피소드 앞뒤로 절묘하게 녹여낸 불변의 법칙 23가지는 하나같이 탄식과 감탄을 자아낸다. 전작만큼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 이것은 그 이상이다. 투자서인 줄 알고 봤다가 인생을 배웠다. 는 독자들의 리뷰는 허언이 아니다. 모건 하우절의 탁월한 내러티브를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국내외 리더들이 언급한 세상 이치를 깨달은 젊은 구루와의 3시간의 만남 뒤에 오는 충만함과 아쉬움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 깨닫게 된다. 때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접촉이나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났다. 그것이 경이로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다. 작가 팀 어버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시간여행을 해서 태어나기 전에 세상으로 간다면 그 어떤 행동도 섣불리 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도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대개 알지만 그 스토리의 시작점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무엇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을까? 그 답을 알려면 먼저 모기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기지 시장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전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과정을 알아야 한다. 금리 하락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한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알려면 1970년대의 통화 제도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며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에 공포심을 갖게 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짚어 올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 NASA는 지구상에서 가장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그저 두 손 모으고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NASA는 상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의 플랜 A와 플랜 B, 심지어 플랜 C까지 세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재앙을 불러왔다. 재무 설계사 칼 리처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때가면 연도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다는 속성이 리스크를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예측이 옳은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 에너지가 덜 들어가고 편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실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포인트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원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100년 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100년 만의 홍수, 허리케인, 지진, 금융위기, 사기, 전염병, 정치적 붕괴, 경기 침체 등등.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100년 만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100년 만의 사건이란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해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약 1%라는 의미다. 이는 낮은 확률로 느껴진다. 하지만 수백 가지의 개별적인 100년 만의 사건들이 있다면 특정한 해에 그중 하나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꽤 높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 전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복잡한 정보가 마치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쉬워지기를 원한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자. 정보가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즉 제품, 기업, 정치, 지식, 교육,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물리학 저서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게 그러더군요. 책의 방정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스토리다. 역사학자 스티븐 엠브로즈는 1944년 말 당시 미군 사령관 드워이트 아이젠하워와 오마 브래들리가 전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최고의 이성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디테일을 놓쳤다고 말한다. 그것은 히틀러가 얼마만큼 미치광이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브래들리의 한 측근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 인간들을 상대로 싸웠다면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투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합리적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 즉 논리와 이성으로 측정하기 힘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좌우했다. 2008년 9월 10일 리먼 브라더스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 보였다. 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손실 감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은 11.7%였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높은 수치였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높았다. 그것은 금융업계가 호황이었던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자기자본 비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72시간 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그 3일 동안 변화한 유일한 것은 이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하나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성장 목표 수치를 달성하려는 욕구가 결국 합리적 분석과 판단을 밀어냈다. 스타벅스 매장의 포화 상태는 도를 넘었다. 경제 호황기였음에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50% 감소했다. 하워드 슐츠는 2007년 경영진에게 보낸 메일에 이렇게 썼다. 1000개도 안 되던 매장이 1만 3천 개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1년의 결정을 내렸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 결정들이 스타벅스 경험을 희석했습니다. 투자자 패트릭 오셔너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놀라운 성취를 거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괴로워 보인다고 해야 맞을 듯했다.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긍정적 감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다. 어떤 삶을 원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역경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내가 50년 후에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지금보다 2배 부유해질 가능성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다면 가당찮은 얘기로 들릴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 지금보다 2배나 부자가 된다고? 재산이 곱절로 늘어난다고? 너무 야심찬 목표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50년 동안 평균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할 가능성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비관론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1%. 고작. 그러나 위 둘은 똑같은 얘기다. 우리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이렇듯 성가신 문제나 불편함을 얼마만큼 견디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탓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지만 사람들이 우유를 가져다 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우유를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얼마만큼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 제이슨 치바이크는 전업 작가가 걷는 3가지 길을 이렇게 말한다. 1.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 진실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3.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인센티브의 힘을 이보다 더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는 때로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일깨워준다. 투자 세계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낼 거야라고 장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장담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이 나빠지면 자신의 생각과 목표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목표와 관점을 택하게 되는 까닭은 침체기에 변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 가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주식이 30%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그저 주식만 30% 떨어진 상황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고통을 겪고 나자 안정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역사를 보며 이렇게 말하기는 쉽다. 거봐. 멀리 보면서 조금만 견디면 결국 다 회복되고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하지만 이는 사람의 마음은 건물이나 경제보다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말이다. 우리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분, 두려움, 희망, 원망, 목표, 동기, 기대는 그럴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추천사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창업자. 수천 년 동안의 고전들에 담긴 지혜를 지난 100년 동안의 사례들로 풀어 쓴 책. 송기령 마인드 마이노,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저자. 삶의 공식은 과연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옛 현인의 깨달음은 각자에게 한 번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법칙을 알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을 다양한 이야기로 보듬어줍니다. 나의 운명이 생년월일시와 별자리만으로 결정되었다고 믿고 싶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위기의 역사 저자. 사람들은 역동적인 변화하는 발전하는 무언가를 좋아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바로 인간이라는 심연이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행동, 습성 등은 과거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과거에서부터 쌓여왔던 역사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닐까? 매 챕터마다 경탄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